이 망목 특성에서 벗어난 모든 값은 다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목표값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사소한 그 산포가 다 결국 손실이다. 뭐 안내를 못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느꼈던 어떤 불안감 혹은 불편함, 불친절함, 내가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오면은 고객들이 뭐야, 뭐 음식을 만들어 놨다가 데폈다 나오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인스턴트를 만드나, 혹은 다른 테이블에 잘못 나갔던 걸 나한테 다시 가져왔나? 손님들이 뭔가 불편함은 느끼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지 몰라서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껴안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이 계속 이제 마음 한켠에 있는데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죠. 생각할 틈을 안 줘. 바로 이제 내가 옷을 입고 나오자마자 잘 어울리시네요 고객님, 이런 것도 뭐 이런 부분이 저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저 부분은 이번 시즌이 어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이 서비스를 충분히 뭔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까, 현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고려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서비스에서 적시성이라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대할 때 서비스의 프로세스, 뭐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있는 그 단계에서 그 업무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위주로 많이 배우는데요. 근데 정작 그 서비스를 언제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 그런 시간 개념은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그 시간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다구치 품질공학이라는 그런 방법론을 소개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망목 특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특정 정해져 있는 값, 우리가 목표한 값이라는 개념인데, 망대 특성은 크면 클수록 좋은 특성, 망소 특성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특성, 그리고 망목 특성은 이제 우리가 딱 정해놓은 값에 근사하면 근사할수록 좋은 특성인데, 다구 품질공학은 이 망목 특성에서 벗어난 모든 값은 다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용 오차라는 범위가 있고, 그 허용 오차에서 벗어나야 불량품, 들어오면 양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구치 품질공학은 이 허용 오차 내에 있더라도 목표값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사소한 그 산포가 다 결국 손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서비스에서 각각의 내용에서의 발생하는 그런 변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에도 되게 좋은 개념이지만, 저는 이 시간, 타이밍이라는 개념으로 이 다구치 품질공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집에서 그 업장에 들어섰을 때 바로 직원이 나를 언제 맞이하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도착하자마자 맞이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우리 업장의 뭐 시스템상이나 무한히 있지 않은 자원 특성상 직원들이 주로 다른 일을 하다가 고객들이 들어선 거를 인지하고 맞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바로 맞이까지는 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없지 않아 특정 시간 내에는 맞이를 해야 고객한테 불편이 커지지 않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도 뭐 메뉴판이나 물 하나 갖다 주거나, 혹은 주문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안내를 못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느꼈던 어떤 불안감 혹은 불편함, 혹은 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불친절함까지도 느꼈던 경험들은 있으실 거예요. 뭐 다른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주문했을 때도 음식이 정말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조금 있다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 고객 여정상에서 중요하게 관리돼야 되는 타이밍이란 겁니다. 내가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오면은 고객들이 뭐야, 뭐 음식을 만들어 놨다가 데폈다 나오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인스턴트를 만드나, 혹은 다른 테이블에 잘못 나갔던 걸 나한테 다시 가져왔나?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고, 살짝 고급스러운 곳을 가면 갈수록 그런 업체 하나 느낌이 더 들 수 있겠죠. 혹은 너무 늦게 나와도 늦게 나온 대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음식집에서 이제 그런 음식이 나가기에 되게 좋은 타이밍은, 주문을 하고 나서 이 앞에 같이 온 상대방과 충분히 어떤 이 공간이나
여기에 분위기 혹은 뭐 종업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감상할 시간을 준 다음에 뭐 한 10분 정도가 지나서 이 둘의 대화 소재가 살짝 고갈돼 갈 때쯤 음식이 나와서 이제 새로운 주제로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예식장 같은 경우로 예를 든다라면은 예식 60분 전에 이제 뭐 신랑 신부며 혼주들이며가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는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음식점을 가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메뉴판을 안 갖다 주는 상황이라면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당당하게 여기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식장처럼 기존에 경험이 없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뭔가 불편함은 느끼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지 몰라서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껴안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60분 전에 도착해서 내가 뭔가 예식에 참여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예식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뭔가 좀 불안함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이 계속 이제 마음 한켠에 있는데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와중에 하객들은 계속 와서 접대를 해야 되고, 접대를 하는 와중 속에서도 뭔가 이 불안감이 문득문득 계속 쌓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식 20분 정도 전이 돼서야나 이제 어떤 이 진행에 대해서 안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고객은 이미 불편은 불편대로 해서 다 느끼고, 지금 예식 20분 전이라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와 있어서 난 하객들 응대하고 싶은데 이런 설명을 들어야 되고 정신도 없고 그런 상황에 설명까지 듣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 여정 중에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예시가 있냐면은 음식이 나갔는데, 흔히 뭐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음식하고 주류를 함께 주문했는데 주류가 너무 먼저 나오고 음식은 너무 늦게 나와서 이미 한 잔을 다 먹고 나서 음식이 나온다든지, 특히나 이제 어떤 와인과 음식의 그런 페어링이 중요한 곳에서는 이미 스테이크가 나와서 다 사람들이 없지 않아 스테이크의 최정점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와인이 나오면은 그 둘의 궁합에서 이미 좀 없지 않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와인이 먼저 나와서 이제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스테이크가 나와가지고 그 어떤 거에도 집중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우리가 옷 같은 걸 입어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 옷가게에서 옷을 입어보고 충분히 거울을 보면서 내가 잘 어울리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죠. 생각할 틈을 안 줘. 바로 이제 내가 옷을 입고 나오자마자 잘 어울리시네요, 고객님. 이런 것도 뭐 이런 부분이 저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저 부분이 이번 시즌이 어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이 고객이 이 지금 상황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충분히 뭔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업무의 그런 서비스적인 타이밍, 적시성이 중요한 게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그래도 서비스의 영역에서 그런 적시성이 중요한 상황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시성이 중요한 서비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매뉴얼을 제작할 때부터 특정 어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언제까지 그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지 그 데드라인의 개념을 명확히 잡아서 작성함으로써 그거를 제공하는 어떤 접점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내용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원하는 우리가 그 의도했던 목표했던 그 경험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서비스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객이 도착했을 때 바로 맞이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뭐 직원이 10명이 있어서 그 10명이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한 명은 무조건 문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좀 최대한 생산성을 고려해서 서비스 설계를 했을 때 결국 우리가 그 의도한 어떤 그 적시성, 타이밍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제 그때 또 들어가는 개념이 다구지 품질 공학의 강건 설계, 로버스트 디자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미 그 품질이 무너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애초에 서비스 시스템이 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도 이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2명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2명이 둘 다 어디 뭐 서빙을 나가거나 혹은 뭐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느라 비우고 있을 때는 뭐 적어도 뭐 다른 어떤 직원 한 명이 홀을 보게 한다든지 혹은 적어도 그 2명이 동시에 다른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늘 시선과 집중은 고객, 홀 쪽을 바라보게 해서 언제든지 고객한테 응대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정한 그 목표치를 훼손시킬 다양한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시스템에 반영해서 최초에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 업장마다도 다르고 그 업장의 컨셉마다도 다르고 그 업장이 설계한 경험마다도 다르고 고객군마다도 다르고 산업마다도 다르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시를 들 수는 없지만 뭔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의 타이밍이 중요한 업무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면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까 현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고려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었던 개념인 서비스에는 적시성이 필요한 업무들이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번 콘텐츠에서 소개해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업장에서 그런 개념을 한 번씩, 그런 업무를 한 번씩 떠올리면서 강건 설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서비스에서는 이 타이밍이, 적시성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